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퇴역 장성 벤 허지스는 키예프가 1년 안에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크림반도를 포함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지아 맥케인 연구소의 트빌리시 국제회의에서 뉴스위크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맥케인 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서 미 퇴역 장성이 이렇게 말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미 상원 의원이었던 맥케인은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폭동 당시 키예프를 찾아 시위 군중을 응원한 인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주 우호적인 연구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벤 허지스는 미국 무기업체가 자금을 지원하는 압력단체인 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의 로비스트입니다. 당연히 키예프에 대한 서구의 지원으로 먹고 사는 단체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조국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벤 허지스는 러시아의 침공이 반년이 지난 지금 세계 2위의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역시 2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군은 추가 공세를 진행할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소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전쟁에 이기는 것은 키예프에 대한 전면 지지부터 미국과 나토가 개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해외에 보내는 군사 원조 비용을 공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고 영토를 되찾는 데 필요한 비율에 따라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44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추종자들은 남부의 여러 마을을 탈환했다면서 헤르손 반격에 성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에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해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일부 성공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원 의원 알렉세이 곤차레코는 내년이 전쟁의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며 소위 자유체계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곤차레코는 벤 허지스의 낙관론에 호응했습니다. 그는 하이마스보다 더 성능이 좋은 로켓과 항공기, 방공 시스템 등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벤 허지스나 알렉세이 곤찰렌코의 발언에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전쟁은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젤렌스키가 돈바스, 하리코프, 자포로제, 헤르손, 크림을 모두 다시 빼앗겠다고 공언한 데다 미국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체크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동부 하리코프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이 일정 부분 성공했다면서 이는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은 프라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헤르손에서 성공을, 하리코프에서 약간의 성공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하리코프에서 7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차지하고 50km 정도 러시아 영토로 진출해 20개 이상의 마을을 점령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의 보고에 따르면 발라크레야와 쿠피안스크 서쪽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러시아 민간인들은 동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반격에 나서 전세를 뒤집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예비 병력을 모두 철수했고 병사들의 시신 위에서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은 수천 단위로 그들은 도륙되기 위해 전장에 투입됐다고 현지 행정 책임자 비탈리 간체프는 러시아 24TV에서 밝혔습니다. 헤르손 전선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실패했으며 270명의 병력과 3대 전차, 11대 장갑차를 잃고 후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혹독한 겨울로 향해 가고 있지만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독일 람슈타인에서 키예프가 전투를 멈추면 독립국가로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싸우는 것을 멈추면 평화가 오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멈추면 국가로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언젠가 전쟁이 협상으로 마무리된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는 모스크바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최소한 올겨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구는 겨울 군복과 발전기, 텐트를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좌파당 디 링케의 공동의장인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독일 최대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치명적인 경제전쟁을 일으킨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독일 정부가 유럽에서 가장 멍청하다면서 반러시아 제재 종식과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장관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바겐크네히트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범죄로 묘사하면서 반러시아 제재 자체가 독일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옛날이 좋았다고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겐크네히트는 가스프롬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동안 독일이 수백만 국민을 궁핍하게 만들고 산업을 파괴하면서 푸틴을 응징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좌파당 소속인 그녀의 발언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반대 스펙트럼인 독일을 위한 우익 AfD 의원들은 박수 갈채를 보낸 반면 같은 좌파당은 오히려 그녀와 거리를 두고 비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세르게이 사나코예프 러중 우호협회 부회장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최근 몇 년 동안 무역협력과 상호투자를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국의 협력이 안정적이고 역동적이며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양국 관계를 이간질하려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러중 간 경제협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게이 사나코예프는 최근 몇 년 동안 러중 무역은 매년 20-30%씩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유대가 약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러중 관계에서 러시아가 동생, 중공이 형이라면서 교류가 항상 중공에 유리하다는 식의 선전을 늘어놓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상들이 성명서를 내놓을 때는 늘 쌍관계가 일방에 유리한 게 아니라 호혜 협력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사나코예프의 이 말은 미국과 서방이 러중 관계를 임의로 해석하는 습관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나라는 체제가 다릅니다. 러시아는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 정상적인 국가인데 반해 중공은 공산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과거 두 나라가 모두 사회주의였을 때 누가 맹주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세르게이 사나코예프의 말대로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서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관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두 나라는 사유의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블라디보스톡입니다만은 중공은 이곳을 과거 역사에서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수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민간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경선은 장자민 시절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양국 관계에 금이 갈까 우려에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